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광주 MBC 뉴스데스크 시작합니다. 광주시와 대구시가 아시안게임을 공동으로 유치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목표는 2038년 대회인데요. 갑작스럽다는 반응도 없지 않은데 추진 배경에는 그럴 만한 이유도 있습니다. 보도에 윤군수 기자입니다. 2038년, 앞으로 17년이 남았습니다. 한참 남았지만 그 전에는 유치하려야 할 수도 없습니다. 내년 중국 항저우부터 2034년 사우디아라비아의 리야드까지 이미 개최지가 결정돼 있기 때문입니다. 먼 미래의 일인데도 아시안게임 유치에 나선 데는 몇 가지 배경과 이유가 있습니다. 광주는 유니버시아드와 세계 수영선수권, 대구는 유니버시아드와 세계 육상선수권 대회를 치러낸 경험이 있습니다. 이를 통해 축적된 양도시의 스포츠 기반 시설과 메가스포츠 이벤트 운영 경험을 최대한 활용한다면 어느 대회보다도 저비용 고효율의 탄소 중립 실천 국제대회를 개최할 수 있을 것이다. 서울과 부산, 인천이 아시안게임을 치렀고 이제는 광주와 대구도 할 때가 됐다. 그리고 함께한다면 남다른 의미가 있다는 판단도 있습니다. 영호남 동서화합을 이뤄내고 인적, 물적 교류 촉진을 통해 스포츠 관광 및 경제 활성화와 지역 균형 발전에 기여하는 등 세계적인 공동 개최의 모범 사례가 될 것이다. 아시안게임 유치를 지렛대 삼아서 달빛 내륙철도를 건설하겠다는 계산도 깔려 있습니다. 실제로 평창 동계올림픽을 유치하면서 서울과 강릉이 고속철도로 연결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1조 원의 지방채를 발행해야 했던 인천시의 경우처럼 아시안게임이 빚더미를 유산으로 남길 수도 있습니다. 광주시와 대구시는 2038년 대회 유치를 위해서 업무 협약을 체결하고 추진 절차를 밟아나가기로 했습니다. 지방의회의 동의, 국내 후보도시 확정, 정부의 타당성 조사와 심의, 그리고 아시아 올림픽 평의회의 개최도시 결정. 이런 절차를 단계적으로 거쳐야 하는데 유치 여부는 일러야 2024년 이후에나 최종 결정됩니다. MBC 뉴스 윤군수입니다. 주민의 반대로 4년 가까이 멈춰서 있던 나주 SRF 열병합 발전소가 본격적인 가동 준비에 들어갔습니다. 법원이 한국지역난방공사에 손을 들어준 지 40여일 만인데요. 발전시설의 전격 가동으로 또다시 갈등이 표면화할 전망입니다. 보도에 조현성 기자입니다. 나주 SRF 열병합 발전시설이 전격적인 시운전에 들어갔습니다. 고용연료를 원료로 하는 보일러가 장기간 멈춰서 있었던 만큼 본격적인 가동에 앞서 일종의 시험 운전에 나선 것입니다. 난방공사는 이번 연료 투입을 시작으로 점차 발전 부하를 높여 한 달 뒤부터는 하루 350톤 안팎의 고용연료를 사용해 전기와 열을 생산할 계획입니다. 난방공사는 사장 명의의 입장문에서 발전소 미가동에 따른 막대한 적자로 주가 하락 등 감내하기 어려운 수준의 주주 불만과 손해배상 청구 압력에 직면하고 있다며 대기 배출 물질을 지속적으로 투명하게 공개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발전시설 가동 소식이 전해지면서 일부 주민들이 몰려가 차량 시위를 벌이며 거세게 항의했습니다. 나주시도 항소심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발전소를 가동하는 것은 불법이라며 가동을 중단해 줄 것을 요청하는 공문을 전달했습니다. 이에 앞서 법원은 지난달 중순 SRF 발전소 사업 개시가 적법성과 공익적으로 문제가 없다는 취지로 난방공사에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어느 정도 예고된 가동이었지만 주민 반대가 워낙 컸던 만큼 나주 SRF 발전소의 본격적인 가동까지는 적자는 진통이 뒤따를 전망입니다. MBC 뉴스 조현성입니다. 연일 광주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두 자릿수를 기록하고 있는데요. 이번에는 유동인구가 많은 버스터미널을 중심으로 연쇄 감염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내일부터는 고령층 일반 접종이 시작되는데 접종하고 남은 백신을 네이버와 카카오 앱으로 조회하고 당일 예약해 접종받을 수 있게 됩니다. 우종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광주에서 유동인구가 가장 많은 광주 종합버스터미널. 지난 23일 터미널에 입점한 복권 판매점 주인이 확진 판정을 받은 이후 관련 확진자는 11명으로 늘었습니다. 확진자 가운데 터미널과 입점업체 등 종사자가 8명으로 여기에는 이용객과 접촉이 많은 매표소 직원과 주차장 직원이 포함됐습니다. 버스터미널을 중심으로 한 확산은 연쇄 감염으로 이어지며 대규모 감염 우려도 나옵니다.
매표소 직원인 광주 2,737번째 확진자의 가족인 대학생과 중학생이 확진자가 돼 중학교 교직원 등 800여 명과 대학교 50여 명에 대한 검사도 진행 중입니다. 아직까지 감염 경로는 밝혀지지 않은 가운데 방역당국은 매표소 직원의 도움을 받은 이용자들에 대한 검사를 당부했습니다. 기본적인 방역 수칙은 대체로 잘 지키고 있는 상황이었지만 혹시 좀 위반된 부분이 있는지 표를 팔거나 이런 과정에서 또 방역상에서 놓치는 부분은 없는지 더 한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일부터는 만 65세 이상 고령층에 대한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1차 접종이 광주 위탁 의료기관 400곳에서 시작됩니다. 광주에서는 사전 예약한 9만 2천여 명이 대상입니다. 다음 달 7일부터는 만 60세 이상에 대한 접종도 진행됩니다. 또 폐기되는 백신을 최소화하기 위해 대상자가 아니라도 당일 접종이 가능한 시민들은 네이버나 카카오 앱을 통해 예약이 가능해집니다. MBC 뉴스 우종훈입니다. 한국에너지공대가 내년도 신입생을 110명 모집하고 이 가운데 100명은 수시 모집으로 10명은 정시 모집을 통해 뽑기로 했습니다. 한국에너지공대는 당초 100% 수시 모집으로 선발할 계획이었지만 과학기술 특성화 대학들이 정시 모집을 일정 비율 반영함에 따라 정시 모집을 반영하기로 했습니다. 수시 모집은 학생부 종합 전형으로 90명, 고른 기회 전형으로 10명을 모집하고 수시 모집 2단계 면접 전형에 창의성 면접을 포함시켰습니다. 하지만 지역사회가 요구해온 지역 우수 학생의 입학 할당제는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삼성전자 광주 사업장이 미세먼지 배출량을 조작했다가 정부가 지정한 녹색기업 지위를 취소당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영산강 유역환경청은 삼성전자 직원들이 연루된 미세먼지 배출량 조작 사건에서 법원이 벌금형 판결을 내린 것과 관련해 지난 3월 삼성전자 광주 사업장의 녹색기업 지정을 취소했습니다. 앞서 환경부는 지난 2019년 4월 측정치를 조작해 대기오염 물질을 불법 배출한 대기업 6곳을 적발했고 삼성전자 광주 사업장 직원들은 대기 측정 기록부 허위 발행을 요청하거나 묵인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외국인을 상대로 한 마약 범죄가 늘고 있다고 어제 보도해드렸는데요. 마약 유통의 중심에 불법 체류자가 있어 꼬리를 잡기 쉽지 않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김한수 기자의 보도입니다. 최근 마약을 하다 해경에 적발된 30여 명의 베트남인들입니다. 유통책은 베트남 출신 불법 체류자였습니다. 선원을 하겠다고 국내에 들어온 뒤 비자가 만료된 뒤에도 전남에 머무르며 2년 동안 유흥업소를 대상으로 마약을 팔아왔습니다. 필로폰보다 환각 효과가 3배 정도 강해 파티용 마약으로 알려진 MDMA란 마약을 전남에 뿌려왔습니다. MDMA는 일명 엑스터시, 파라다이스, 도리도리 등으로 불리는 환각제 일종으로 나이트클럽에서 춤을 정말 강렬하게 도리도리하면서 출 수 있다는. 지난해 국내에서 적발된 외국인 마약 사범은 모두 2,000명에 육박하고 출신 국가도 45개 나라에 이릅니다. 10년 새 가파른 상승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2000년대 초반 미국, 캐나다 등 미주 출신 원어민 강사에서 이제는 태국, 중국, 베트남 등으로 마약 범죄의 무게중심이 달라졌습니다. 상당수가 농어촌, 조선소 등에 숨어있는 불법 체류자입니다. 외국 현지 마약 조직으로부터 마약을 밀반입해 국내에 대량으로 유통시키고 있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여기서 일하고 있는 애들이거든요. 공장이라든가 마트, 하프 거의 부채자고요. 특히 외국 현지보다도 10배 정도 비싼 값에 국내 외국인들에게 마약이 팔리면서 외국인들이 마약은 물론 마약 장사에도 중독되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MBC 뉴스 김한수입니다. 백신을 맞고 사망한 경찰관에 대한 순직 인정 절차가 추진됩니다. 장흥경찰서는 지난달 30일 아스트라제네카 코로나19 백신을 맞고 지난 16일 숨진 장흥경찰서 소속 55살 A경감의 순직 인정을 위한 서류 절차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사망과 백신과의 인과관계가 아직 드러나지 않았다면서도 기저질환이 없던 경찰관이 갑자기 숨진 점과 유족들의 뜻을 고려해 순직 인정 절차를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아시아문화원이 5.18을 주제로 한 전시회를 홍보하면서 작품의 특정 문구를 삭제해 사전 검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아시아문화 중심도시 조성사업 정상화 시민연대는 아시아문화원이 윤상원 열사의 일대기를 그린 하성읍 작가의 전시회를 홍보하면서 원작에 들어있던 전두환 문구를 홍보 포스터에서 삭제했다며 문화원의 사과와 문책을 요구했습니다. 아시아문화원은 담당 직원의 단순 실수였고 원장이 작가에게 사과했다고 밝혔습니다. 올해 1분기 광주의 출생아 수가 6년 만에 증가했습니다. 통계청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1분기 광주의 출생아 수는 2,102명으로 지난해 1분기보다 6.8% 늘어 6년 만에 증가세로 돌아섰습니다. 1분기 합계 출산율도 0.96명으로 전국 평균 0.88명보다 높았고 전국에서 유일하게 합계 출산율이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학교법인 유은학원이 창립 100주년을 맞아 기념행사를 갖고 지역인재 양성에 더욱 힘쓰기로 했습니다. 100주년을 맞아 역사박물관인 기념관 개관식을 겸해 진행된 기념식에서 학교의 위상을 높이고 지역사회에 기여한 공로로 프로야구 양현종 선수와 프로배구 박미희 감독 등 14명이 유은인상을 받았습니다. 유은학원은 지난 100년 동안 13만 2천 명의 지역인재를 배출했습니다. 먼저 이렇게 열악한 환경에 광주중앙공원 1지구 보증서 특혜 의혹과 관련해 광주경찰청이 내사에 착수했습니다. 광주경찰청 반부패 경제범죄 수사대는 오늘 중앙공원 1지구 민간공원 특례 사업의 시행자인 특수목적법인의 보증서 보완 제출 과정에 의혹을 제기하는 첩보를 입수해 광주시 담당 공무원 3명 등을 대상으로 사실관계를 파악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중앙공원 1지구와 관련해서는 사업이 무산될 때를 대비한 보증금 성격의 이행 보증서를 두고 효력 논란이 불거진 바 있습니다. 박상구 전 금호아시아나그룹 회장이 계열사 부당 지원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는 독점 규제와 공정거래와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박 전 회장을 구속 기소했습니다. 박 전 회장은 아시아나항공 등 9개 계열사를 이용해 금호고속에 1,300억여 원을 무담보 저금리로 빌려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앞서 공정거래위는 이 같은 행위에 대해 금호 측에 시정명령과 함께 320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습니다. 광주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가 음주운전으로 물의를 빚은 김광란 의원을 제명하기로 의결했습니다. 광주시의회는 이에 따라 다음 달 1일에 열리는 정례회 본회의에서 김 의원의 징계안을 처리할 예정인데 제명 의결은 재적 의원의 3분의 2가 찬성해야 합니다. 김광란 의원은 지난 2018년 음주 단속에 적발돼 운전면허가 취소된 사실이 뒤늦게 알려지며 은폐 논란이 있었고 민주당 광주시당은 당직 정지 6개월의 징계를 내린 바 있습니다. 민주인권 기념파크로 조성되는 옛 광주교도소 부지 일부에 고층 아파트와 상업시설이 들어설 계획이라는 사실과 관련해 지역사회의 반발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5.18 단체를 비롯한 지역의 시민사회 단체들은 성명을 내고 광주교도소 터 일부를 매각한 이익금으로 사적지를 복원하는 것은 반쪽짜리 계획이라며 교도소 부지의 16%가량을 주상복합 아파트로 세운다는 발상은 끔찍하다고 주장했습니다.